넥타이 풀고 수제 맥주 한 잔. 그런데 회장님들 진짜 저렇게 편안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주요 기업인과 호프 미팅을 엽니다. 짚어볼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호프 미팅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격식만 유지한 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하명준 오뚜기 회장 등 총 8명의 기업인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넥타이를 하지 않은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최대한 편안한 옷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프 미팅은 상춘제 앞 녹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생맥주 기계가 설치되고 맥주는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수제 맥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음식을 준비하는 셰프는 임지호 셰프로 안주로는 채소나 소고기 또 치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 미팅 이후에는 실내로 자리를 옮겨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50분 정도로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토론이 길어질 경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 말미에는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그 메뉴가 무엇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추가로 전문가 3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를 본격적으로 풀어봐야 될 텐데 지금 잠깐 짚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있을 이 주요 기업인과의 맥주 간담회,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사무 간담회라면서요. 일단 격식도 없고 또 정해진 시간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간담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야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5개 기업 중에서 이제 반 정도가 오늘 참석을 하고 또 내일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세라든지 특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등등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 정책이나 또 대기업들이 또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들이 좀 충분히 있을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자막에 보면 이현정님 넥타이도 안 매고 정장도 꼭 아닌 것 같아. 비즈니스 캐주얼로 얘기를 하네요. 네, 근데 참 저게 또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총수나 대기업 분들 같은 경우는 양복을 그냥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간편한 복장이 솔직히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주얼한 게 또 오히려 캐주얼한 옷은 또 돈이 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뭘 입지라는. 그렇죠. 고민스럽고 그냥 넥타이 하나 메고 가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입을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고민들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음식을 준비하는 셰프도 굉장히 유명한 셰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랑식객이라고 불리우는 임지호 셰프인데요. 아마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 맞아요. 저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기도 하고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는데 한 40여 년 전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풀 뜯는 것 같은데 굉장히 몸에 좋은 약초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요리를 많이 만들어서 요리 치유가라고도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주를 간단하게 마실 때 그때 안주를 쇠고기랑 야채나 이런 것들로 같이 안주를 만들어주고 또 상춘제 안에 들어가서 간담회가 진행될 때 그때도 간단한 저녁 식사를 또 만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친환경 음식 오늘 또 주요 기업인들이 맛보겠네요. 이종호 박사님, 맥주라고 하니까 물론 소주나 와인, 막걸리 여러 가지 술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맥주 회동은 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상당히 그 지지 세력들 간에 좀 감정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경선 끝나고 난 뒤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 경선 그 상대자. 저기 화면에 나오죠. 예, 저렇게 해서 이제 맥주로 해서 이제 단합을 이제 좀 도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그 맥주들을 많이 마시긴 하죠. 예. 예, 이제 그런 그 경향도 좀 추세랄까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소상공인이 그 제조한 수제 맥주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요즘 맥주 종류가 워낙 이제 국내외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것도 나중에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또 이제 분명히 이제 화제가 되겠죠. 어느 회사 제품이냐.
뭐 이제 이게 좀 이게 보니까 네. 뭐 신세계라든지 뭐 롯데 이쪽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요. 진짜 소상공인이 네. 만든 맥주라고. 요즘은 이제 그 소규모 그런 이제 이런 그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이제 상품들을 내놓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 가볍게 이제 그 녹지원에서 저렇게 이제 일종의 가든 파티 비슷하게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상춘제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 변호사님 이렇게 더운데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하면 참 시원할 것 같긴 한데 기업인들 마냥 마음 편하게 맥주를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라는 것 때문에 되게 부담도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뭐 한 20분 정도 대담을 나눌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뭐 너무 짧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그 얘기했듯이 격식이나 시간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통령이 관련된 뭐 그 얘기 관련된 그 경영에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이거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중 등을 파악하는 데는 뭐 짧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 중심의 이제 호프 회동에 대해서 집중해봤다면 사실 오늘 참석하는 기업 총수들 주요 기업인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특히 재벌 3세들이 문 대통령과 첫 상견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역대 이제 정권이 움직여 오면서 사실 이제 좀 그룹 총수의 이제 면면도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 그룹별로 지금 보면 뭐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지금 이제 편찮으셔서 계시니까 또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80이 사실 넘어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재벌 2세들이 이제는 좀 경영 일선에서 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좀 2선으로 후퇴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재벌 3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정치적 무대에 선다라는 아마 그런 또 역사적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오늘 모임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재벌 3세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정의선 현대장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오늘 그 제일 메인 이제 그 참석자가 이제 원래 현대자동차인데 정몽구 회장이 원래는 이제 참석을 뭐 하신다 만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의선 부회장으로 돼서 사실 인도에 출장가 계십니다. 그러다가 또 정몽구 급히 회장이요? 또 오늘 또 이제 다시 도착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이제 이번 모임의 성격 자체가 좀 밖에서 이제 그 맥주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그 시간을 소화하시는 데 좀 힘들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상의하고 청와대가 상의를 해서 뭐 현대차하고 상의를 해서 뭐 조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의 만남은 이제 좀 3세 치즈로 들어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또 만남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실제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직접 맥주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 맥주 회동이 젊은 경영인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로잡기보다는 이 어떤 그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에는 데블스토어라고 하는 스타필드 하남에 들어가 있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 호프를 맥주를 파는 것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정용진 펍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맥주 전문점을 또 따로 차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맥주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이제 맥주집 데벌스 다이너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맥주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정의진 부회장이라든가 정의선 부회장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은태 그 대한항공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언론에 데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아, 대한항공 사장인 거죠? 네, 대한항공 사장이요. 조은태 사장의 경우에는 누나가 좀 땅콩회항 사건으로 큰 누나가 좀 안 좋은 일로 결국 경영 일선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예. 조현민 부사장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책임 경영제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새롭게 그룹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걸려있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은 후계구도, 특히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후계구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현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기회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안면을 좀 터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수석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아마 전략적인 포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있는 이 만남이 공식 명칭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입니다. 근데 이 모임이 왜 이렇게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원래 애초에는 이종훈 박사 오뚜기 때문이었는데 오뚜기 좀 하명준 회장이 또 어떤 말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이 오뚜기 회장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또 말을 할지 이게 더 주목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뚜기 회장님께서는요,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참석하는 거 그것만으로 지금 이미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부여가 돼버렸고, 또 사실은 그 모든 게 지금 거기 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참가하는 재벌 그룹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좀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히려 말씀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자제하실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또 너무 나서면 오히려 또 조금 이제 그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살짝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좀 아끼실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이렇게 예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뭐 14대 그룹이 참가하는데 중견기업이 들어갔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매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매기 효과요. 예. 그러니까 미꾸라지들이 있는 수족관 거기에 기르는데 매기 한 마리를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태계, 이른바 경제계로 얘기하면 경제계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뚜기 함영준 회장을 초청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이미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고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함영준 회장을 아주 각별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어느 흔적에선가 문재인 대통령 행동이든 말이든 어느 부분에선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주 신경 쓰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뭐 자랑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제게 어떤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말한 증세 대상자들이 한마디로 한자리에 모인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뭐 시나리오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하는데 좀 불만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나리오가 없다는 게 사실은 시나리오가 다 이미 다 공개가 됐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오늘 같은 모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그 문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증세 문제, 비정규직 문제, 또 뭐 상생 문제, 공정거래 문제 뭐 등등 해서 이미 대기업들한테 사인 보낼 걸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대통령이 말씀만 혹시 듣는 거 아니냐, 그냥 듣기만 하고 뭐 모든 것은 이미 다 메시지는 다 죽은 상태에서 그냥 맥주 한 잔만 먹자 이런 정도의 지금 혹시나 모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뭐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자유로운 토론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과연 재벌들이 가서 무슨 뭐 증세 안 됩니다. 우리 절대 돈 못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다들 뭐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사실은 이번 모임에서 뭐 특징적인 아주 뭐 이렇게 파격적인 나오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차원에서는 뭔가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아마 요구하는 뭐 그런 수준들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잘한다고 하겠죠. 뭐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사실은 모임 이전에 이미 각 그 회사에서 뭐 수천억 대 달하는 이미 상생기금을 내겠다는 것들을 다 이제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솔직히 좀 그 실망스러운 것은 예전에 재벌 기업과 이 회사 그 대통령의 만남 과연 이번과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보면 뭐 형식 면에서는 뭐 맥주 마시고 뭐 자연스럽겠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라는 것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지 않는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솔직히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업인들과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 이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 계획을 쫙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쫙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격식 있었던 자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당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저거보다 확실히 형식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네. 저것도 역시 다 미리 시나리오까지 쓰고 난 다음에 누가 어느 순서대로 발언할지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지까지 미리 준비를 다 했던 것이고 정경련 차원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을 일단 없앴다고 하는 점에서 기업들하고 앞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최소한의 어떤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이렇게 큰 소득이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허리띠 풀고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눴으면
이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격이 없이 정경련의 얘기도 듣고 예.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인식이 잇따르면 그걸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그냥 한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이 사실은 좀 주도적으로 나선 게 아니고 대한상의가 좀 주도적으로 좀 나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계의 그 이해관계 단체도 지금 이제 변화하는 추세인 거죠. 뭐 정경련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일단 영향력이 많이 약해진 그런 그 상황이고 이제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번에 그 오뚜기를 포함을 안 시켰으면 또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정답을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각자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처럼 기업들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벌 그룹들 쪽에서는 역시 좀 준비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총 8개의 기업의 기업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다 통화하고 서로 역할 분담하고 이러고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비서실에도 어느 정도 얘기는 왔을 텐데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물어볼지 모르고 또 관련해서 일단은 기업들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미리 말을 맞추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증세에 따른 재계 양해를 구하는 자리로 이거를 좀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재계에서는 참여를 했을 때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경영상 증세에 있을 경우 법인세 증세 같은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기업 발언하는 기업 말고도 이런 부분을 조금 동조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예.